질문 많이 달라고 하셨으니까 솔님이랑 영지님이 많이 질문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아, 본인은 빠지세요? 오케이.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MySQL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다뤄봤었는데, 이제 MySQL 서버를 보면은, MySQL 엔진하고 이제 스토리지 엔진이 있어요. 네. MySQL 엔진이라는 게 이제 두뇌에 해당하는데, 요 MySQL 엔진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가 바로 이제 옵티마이저라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이 옵티마이저는 통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쿼리를 최적화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이제 세우고요. 음, 이 통계 정보라고 하면은 테이블 정보도 있고, 그리고 인덱스 정보도 있고, 그리고 MySQL 8.0부터는 이제 히스토그램이라는 이제 개념이 도입이 되어서 컬럼의 분포도를 이제 참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분포도요? 네, 컬럼의 분포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컬럼이 뭐 값이 A, B, C, D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기존에는 이제 균등하게 이제 그 균등하게 이제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 이게 A, B, C, D 각각 25%씩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어, 그렇게 계산을 하고 이제 실행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히스토그램 정보가 도입되면서 좀 더 이제 어떤 값이 더 많은지 또 적은지 이런 분포도를 이제 참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네, 그리고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는 컬럼을 대상으로 하고요. 인덱스를 사용하는 컬럼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덱스 트리를 샘플링해서 분포도를 알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 이 통계 정보는 이 MySQL 테이블 스탯 이게 테이블 정보가 저장되는 테이블이고요. 그리고 MySQL index state은 인덱스 정보가 저장이 되고 인포메이션 스키마의 컬럼 스태티스틱은 이제 히스토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입니다. 관련 이제 옵션인데요. InnoDB stat auto recalc 옵션은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이제 자동으로 통계 정보를 갱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 제너레이션 맥스 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을 크게 설정할수록 이제 샘플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샘플링을 이제 많이 하면 할수록 좀 더 이제 통계 정보가 정확해지는 거는 맞지만 그에 따라서 이제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이제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InnoDB stat persistent sample page 옵션 같은 경우에는 analyze 테이블 명령어가 실행될 때마다 이 옵션에 설정한 개수만큼 인덱스 페이지를 샘플링하고 통계 정보를 갱신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저가 실제로 조인을 어떻게 처리하냐를 이제 볼 텐데요. 첫 번째 방식으로 이제 네스티드 루프 조인이 있어요. 이 네스티드 루프 조인 같은 경우에는 이중 포문을 쓴다고 보면 돼요. 테이블 두 개를 이중 포문을 돌려서 조건에 맞는 로우를 찾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바깥쪽 포문에 있는 테이블이 이제 드라이빙 테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우터 테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쪽 포문에 있는 테이블은 이제 드라이븐 테이블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너 테이블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과정을 살펴보면 드라이빙 테이블을 읽으면서 이제 각 로마다 드라이븐 테이블을 탐색해서 조인 조건에 맞는 이제 로를 찾는 방식입니다. 드라이븐 테이블을 탐색할 때는 이제
조인 컬럼에 걸려있는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밑에 제가 예시 쿼리하고 실행 계획을 이제 뒀는데 그 이제 실행 계획 밑에 보시면 그 위에 나와 있는 게 드라이빙 테이블이고 밑에 나와 있는 게 드라이븐 테이블이에요. 네? 그 드라이빙 테이블이랑 드라이븐 테이블. 어? 발음이 안 좋나요? 그 밑에 세 번째 추돌. 오더스가 이제 드라이빙 테이블이고 아, 네. 유저스가 드라이븐 테이블이에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오더스를 먼저 탐색을 해요. 이 탐색을 할 때 그 키 컬럼을 보면 인덱스를 쓴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음, 그 이제 인덱스를 이제 탐색을 해서 불러오고 그 읽으면서 이제 드라이븐 테이블을 읽는데 드라이븐 테이블을 읽을 때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쓰고 있어요. 보통 이제 마이스켈 이노디비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로 쓰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탐색을 하는 거고요. 그 조인 on에 보시면 이제 아이디 값을 실제로 쓰고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블락 네스티드 루프 조인 방식인데요. 이 앞에 방식과 차이는 뭐 앞에 블락만 붙은 건데 차이점이 이제 조인 버퍼라는 걸 쓰고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그 이제 얘는 인덱스를 타지 않아요. 드라이븐 테이블을 읽을 때. 그래서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드라이빙 테이블을 읽어서 블락 단위로 이제 조인 버퍼에 저장을 하고 1차적으로 그리고 드라이븐 테이블을 읽으면서 이제 조인 버퍼와 비교하면서 조인 조건에 맞는 롤을 찾는 방식입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쿼리 명령문이 다르게 나가는 건가요? 그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조인 버퍼를 쓰는 건데요. 이 네스티드 루프 조인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조인 버퍼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 메모리에 저장 그 조인 버퍼라는 공간에 저장을 하지 않는데 블락 네스티드 루프 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락 단위로 읽어서 조인 버퍼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조인 버퍼라는 명령어가 따로 있는 건가요? 명령어가 아니라 이제 메모리 쿼리- 공간이. 아, 조인 버퍼는 그냥 메모리 공간이고, 네. 그러면은 이거를 블락네스트 루프 조인을 사용하려면은 이거를 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게 뭐 비교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설정의 차이인 건가요? 그 보통 그 네스티드 루프 조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인 온 할 때 네. 그 뒤에 그 아이디 값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덱스가 걸려 있는 컬럼을 써요. 그 온절에 걸려 있는 게 인덱스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조인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고 쿼리마다 좀 달라서 네, 그거는 이제 좀 상황에 따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조인 버퍼를 쓰냐 그리고 인덱스를 그 드라이븐 테이블을 읽을 때 인덱스를 타냐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이스케일 8.0.20부터는 이 블락 네스티드 조인 대신에 해시 조인이라는 걸 이제 쓰게 되었어요. 그냥 그 조인 버퍼 쓰는 건 똑같은데 이제 그 내부적으로 저장될 때 쓰는 자료 구조가 해시 테이블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냥 순차적으로 탐색을 해서 5에 n이 걸렸다면 이 해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색을 할 때 5에 1이 걸리겠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조인 키를 해시 함수를 통해서 키를 만들고 그 키로 이제 저장을 하는 건데 이제 밑에 그림은 이제 그 해시 충돌이라고 이제 해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체이닝 방식을 이제 쓴 건데 쓴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아, 그게 뭐였지? 체이닝이 뭐였더라? 잠깐. 그 이렇게 그 같은 네. 킵값을 가진 거는 그 같은 버켓을 이제 공유해서 계속 그 이제 체인 형식으로 계속 리스트로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네네네. 기억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시 쿼리와 실행 계획인데요. 이제 이 경우 보시면 이제 해시 조인을 쓰인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처음에 오더스를 읽을 때 그 인덱스를 써서 이제 읽고요. 조인 버퍼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스를 읽으면서 이제 조인 버퍼와 비교하면서 이제 그 탐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저와 이제 정렬을 어떻게 처리하냐를 이제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인덱스를 사용해서 정렬하는 이제 조건을 제가 써놨는데 사실 이게 쿼리에 따라서 조건이 더 추가가 될 수가 있고요. 일단 살펴보면 그 이제 인덱스 순서대로 오더 바이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정렬 방향도 일치해야 합니다. 네, 정렬 방향이 모두 정반되면 이제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 예시를 보면은 그 네임 에이지 순으로 이루어진 이제 인덱스가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서가 거꾸로 됐죠. 그래서 인덱스를 타지 못하고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서는 제대로 돼 있는데 네임만 정렬 방향이 반대로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렬 방향이 이제 오름차순으로 돼 있는데 요 네임만 이제 내림차순으로 돼 있어서 인덱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웨어절에서 이제 인덱스를 사용한다면 이제 인덱스 순서를 깨트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웨어절에서 범위 조건을 쓴다면 이제 그 해당 컬럼이 오더바이저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웨어절하고 오더바이저이 이제 쓰이는데 보통은 이제 웨어절이 먼저 실행되고 오더바이저이 나중에 실행되잖아요. 네. 그래서 인덱스 순서도 이걸 지켜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AG를 먼저 타고 네임을 나중에 타기 때문에 이제 인덱스를 사용 못하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만약에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범위 조건을 쓰고 있는데 웨어절에서 그러면 그 AG라는 컬럼이 오더바이저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 이번의 내용이 웨어절의 인덱스를 사용하는 인덱스 순서를 깨트리면 안 된다라는 게 웨어절 내에서도 이제 순서를 지켜서 웨어절에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웨어절 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근데 그 경우는 제가 그 옵티마이저가 최적화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한 포인트는 그 웨어절하고 오더바이절 그 순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웨어절이랑 오더바이절은 무조건 그러니까 웨어 먼저 오고 오더바이 오지 않나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인덱스가 네임 에이지 순서로 돼 있어서 네. 이거를 이제 만약 거꾸로 쓰게 되면은 타지 네. 못한다는 얘기였어요. 웨어절에서도 그게 해당이 되는 말인가요? 오더바이절에서는 네. 지금 샵 1번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시를 적어준 걸로 이제 오더바이는 그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네네. 이게 웨어절에서도 뭐 네임은 1이고 에이지는 17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인덱스를 타고 뭐 에이지는 17이고 네임은 1이다 하면 인덱스를 안 탄다 이렇게 되는 건가 해서요. 그 웨어절 내에서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 경우
제가 그게 그 최적화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인덱스를 저렇게 두 개 묶어서 만들어놔도 쓰기가 참 쉽지 않네요. 그쵸. 음, 이제 음. 이해했어. 네. 그리고 이제 인덱스를 타지 못할 경우에 이제 소트 버퍼를 사용해서 정렬을 하게 되는 음, 이 소트 버퍼를 사용해서 정렬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싱글 패스하고 투 패스 방식인데요. 싱글 패스 방식은 이제 정렬 기준 컬럼을 포함해서 셀렉트 대상이 되는 컬럼을 모두 읽어서 소트 버퍼에 담아서 정렬합니다. 음, 투 패스 방식은 정렬 기준 컬럼과 프라이머리 키만 읽어서 소트 버퍼에 담아서 정렬을 하고 이후에 순서대로 셀렉트 대상 컬럼을 읽어서 반환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싱글 패스 방식 같은 경우는 일단 한 번만 IO가 발생을 해서 좀 더 빠르긴 하지만 이 메모리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싱글 패스를 사용해서 정렬을 하는데 이제 레코드 크기가 크거나 그 셀렉트 대상 컬럼의 타입이 좀 큰 자료형의 경우에는 이제 투 패스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음. 네, 메모리 이제 부담이 크다고 했었는데 메모리 부담이 커도 기본적으로 싱글 패스를 사용을 하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뭐 비로브나 시로브 뭐 이런 게 있으면 투 패스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네, 맞아요.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싱글 패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셀렉트 대상 컬럼에 좀 불필요한 컬럼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좀 없애주는 게 이제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시 쿼리와 이제 실행 계획인데요. 그 엑스트라 컬럼에 보면은 이제 유징 파일 소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소트 버퍼를 사용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소트 버퍼 말고도 이제 임시 테이블을 쓸 수가 있고요. 실행 계획을 보면 이제 유징 템포럴이라고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임시 테이블을 써서 정렬하는 방식입니다. 오. 잠시만요. 너무 빨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저가 그룹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볼 때요. 이제 첫 번째로 인덱스 방식인데 똑같아요. 그 전에 그 오더 정렬 처리하는 방식과 똑같고 이제 네임 에이지 순서로 이루어진 인덱스가 존재했을 때 이제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 바이저에서 순서를 안 지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음. 순서를 안 지키고 있어서 타지 않게 됩니다. 음. 음, 네, 그리고 이제 인덱스 루즈 스캔인데요. 인덱스 루즈 스캔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를 건너뛰면서 그룹별로 조건에 해당하는 레코드를 탐색하는 이제 방식입니다. 이제 그룹 바이저를 최적화하는 인덱스 스캔 전략이라고 보면 되고요. 밑에 예시 쿼리를 보면은 이제 팀별로 가장 적은 나이를 이제 조회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이게 그 표가 인덱스인데 팀 아이디 에이지 순서로 이제 인덱스가 생성돼 있는 거예요. 음.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팀 아이디를 이제 그룹별로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팀에서 그 에이지를 검색을 하고 정렬이 돼 있으니까 이제 첫 번째로 탐색하는 에이지가 가장 적은 나이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점프를 뛰어요. 2번으로. 네, 2번으로 가서 그 가장 적은 나이 탐색을 하고 점프 뛰고 네, 이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밑에 이제 엑스트라 컬럼을 보면은 이제 유징 인덱스 폴 그룹 바이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시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룹 바이절의 컬럼으로 구성된 그 유니크 인덱스를 가진 임시 테이블을 생성하고 이 임시 테이블에 이제 데이터를 넣어서 그룹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그 MySQL 8.0 이전까지는 그 그룹 바이절의 컬럼으로 그 묵시적인 정렬이 수행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8.0부터는 이제 해당 기능이 제거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정렬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엑스트라 컬럼에 보시면 이제 유징 템포럴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 조인을 이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볼 건데 그 전에 이제 세미 조인이 뭐냐고 하면은 그 서커리의 결과에 존재하는 데이터만 메인 쿼리에서 필터링하는 이제 조인 방식입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고요. 이제 최적화하는 방식을 보면은 그 밑에 쿼리 보시면 이 쿼리가 이제 그 유저스 테이블하고 오더스 테이블이 있는데 그 이제 주문 상태가 페이드이고 그리고 이름이 김씨로 시작하는 유저를 조회하는 쿼리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오더스 같은 경우에 지금 서커리로 인절에서 쓰이고 있잖아요. 이런 형태를 이제 세미 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 조인을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이제 첫 번째로 퍼스트 매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테이블의 각 로우마다 안쪽 테이블에서 하나에 일치하는 로만 찾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깥 테이블이라고 하면 이제 유저스인데 유저스를 하나씩 읽으면서 이제 안쪽 테이블에서 딱 하나만 찾아요. 딱 하나만 찾고 탐색을 종료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김수영 같은 경우에 1번 페이드 찾고서 바로 뒤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김수지 같은 경우에 뭐 운이 좋게도 바로 찾았네요. 페이드 2번 페이드 찾아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실행 계획에 보면 퍼스트 매치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루스 스캔이라는 방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룹 바이 봤을 때도 이제 잠깐 살펴봤었는데 루스 스캔이라는 걸 이게 인덱스를 건너뛰면서 그룹별로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레코드를 가져오는 최적화 방식입니다. 이제 서커리 안에 보시면 디스팅트라고 돼 있는데 네. 이 디스팅트가 그룹 바이. 내부적으로는 그룹 바이하고 똑같이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 루즈 스캔 그룹 바이에서 본 것처럼 이 유저 아이디를 점프를 뛸 수가 있어요. 유저 아이디를 이제 그 기준으로 이제 그 그룹으로 해서 조건을 살펴본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게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 테이블인 유저스랑 조인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엑스트라 컬럼에 루즈 스캔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터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최적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이제 서커리 안에 있는 서커리 결과를 그냥 이제 임시 테이블로 생성하고 이 임시 테이블과 조인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행 계획을 보시면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임시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커리 2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제 올더스를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서커리 2라는 임시 테이블을 만들고, 이 임시 테이블과 유저스를 조인하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옵티마이저가 인덱스를 어떻게 처리하냐를 볼 텐데, 첫 번째로 이제 인덱스 스킵 스캔이 있습니다. 마이스퀘어 8.0부터 이제 도입이 되었고요. 인덱스의 선행 컬럼을 건너뛰면서 레코드를 읽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인덱스가 AG 네임 순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보통이라면 그 이제 왼쪽 커리 같은 경우는 인덱스를 타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인덱스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인덱스를 탑니다. 인덱스 스킵 스캔이라는 걸 써서 타게 되는 건데, 요 그 선행 컬럼 AG, 이 AG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들을 먼저 다 찾고, 그 그룹 내에서 다음 조건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덱스 확장이 있는데요. 이노DB를 쓸 경우에는 그 세컨더리 인덱스의 리프노드에 프라이머리 키가 저장이 돼요. 이를 이제 인덱스의 확장으로 쓸 수가 있고요. 밑에 이제 유저스 테이블을 생성할 때 인덱스를 이제 네임 컬럼으로 만든 걸 볼 수가 있는데, 네임하고 IDJ 조합으로 인덱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덱스 머지 인터섹션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하나의 테이블에 2개 이상의 인덱스를 사용해서 각각 검색하고 이제 교집합을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밑에 쿼리를 보면은 이제 이름이 이씨로 시작하고 나이가 25살보다 많은 유저를 조회하는 쿼리인데, 이제 그 네임하고 에이지에 인덱스가 각각 있다고 해볼게요. 이제 이러면 이제 3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인덱스 1로만 이제 탐색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읽어와서 그다음에 에이지 값을 비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2만 써서 테이블로부터 읽어서 네임을 비교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 세 번째 방식 같은 경우가 이 인덱스 머지 인터섹션 방식인데, 이 인덱스 1하고 인덱스 2를 각각 사용해서 탐색을 하고 그 결과의 교집합을 구하고 그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만 테이블로부터 읽어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옵티마이저가 이 비용 산정을 해서 이제 최적의 비용이 드는 방식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엑스트라 컬럼을 보시면 유진 인터섹트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덱스 멀지 유니온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의 테이블에 2개 이상의 인덱스를 사용해서 검색하고 그 합집합을 이제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그 네임하고 이제 에이지의 인덱스가 따로 있다고 했을 때, 이때도 이제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인덱스 하나만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이제 인덱스 하나만 쓰면은 나머지 하나의 컬럼 값을 이제 못 읽어오기 때문에 풀 스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풀 테이블 스캔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 인덱스 머지 유니온 방식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인덱스 머지 유니온은 이제 똑같이 각각 인덱스를 써서 탐색을 하고 그 결과의 합집합을 구하고 그 해당하는 이제 부분만 이제 테이블로부터 읽어오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쪽만 인덱스가 있다는 얘기가 그 인덱스가 두 개가 적혀 있는데 인덱스 하나만 이제 외어절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컬럼 보시면 이제 유징 소트 유니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저 발표 끝났습니다. 에? 끝났어요? 네, 완전 재밌게 듣고 있었는데 뭔가 갑자기 끝난 느낌인데? 자료랑 이게 그 너무 약간 급작스럽게 끝났나? 발표하신 내용이랑 좀 내용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내용이 다 들어간 건가요? 작성해 주신 내용이? 그 옵티마이저가 네. 그 어떻게 각각 처리하는 방식,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이제 다룬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인덱스를 어떻게 처리하고, 뭐 조인을 어떻게 처리하고, 음. 그- 다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데 글로 정리하신 거랑 이게 아, PPT로 아, 보는 거랑 다르네요. 그게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거라 아, PPT를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음, 근데 진짜 재밌게 잘 들었어요.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세미조인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이게 명칭이 세미조인인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맞아. 아, 그냥 서브쿼리 사용해서 조인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약간 이거 자체가 세미조인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예. 맞아요. 네, 저도 공부하면서 안 거라. 재밌네요. 재밌었어. 일단 영상은 종료할게요. 네.